경복궁의 깊은 밤하늘은 달빛을 삼킨 듯 어두웠다. 정각의 지붕 아래 고요히 스며드는 석류꽃 향기는 진한 붉은빛의 유령처럼 궁중을 떠돌았다. 대전 내부 양쪽으로 줄지은 대신들의 옷자락은 조심스럽게 바닥을 쓸고 있었다. 선조의 안색은 침묵 속에서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나이는 이미 40을 훌쩍 넘었고 그를 둘러싼 시선은 무언의 압박처럼 그의 목덜미를 조여왔다. 좌의정 정철이 무거운 공기를 찢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명료했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전하 세자 책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대전의 온기가 얼어붙었다. 반개 혈통으로 왕위에 오른 자신의 출신을 늘 의식해야 했던 선조는 이 말에 미묘한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다. 옷깃 사이로 땀방울이 흘렀다. 그것은 비단 한여름의 더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결단에 내몰린 군주의 불안과 고통이 응축된 액체였다.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백성과 후대가 바라보는 것은 흔들리는 그의 눈빛이 아니라 남겨질 역사의 문장일 터였다. 사방이 어둠으로 뒤덮인 산속, 아직 미숙한 청년이었던 선조는 낡은 검과 한 권의 책, 그리고 귀퉁이가 헤어진 족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짙은 소나무 향이 코끝을 감돌았고 멀리 가을물 흐르는 소리가 은은한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평온한 자연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혼란으로 일렁였다. 혈통의 사슬, 반개라는 이유로 권위에 대한 의심과 견제를 받아온 그의 삶은 알 수 없는 미래에 갇혀 있었다. 신하들의 지지와 백성의 신임, 그것들을 얻기 위해선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다. 강인하면서도 유연해야 했고 두려움을 줄 만큼 강인해야 하나 미움을 살 정도로 잔혹해선 안 되었다. 족자에 찢어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달빛은 차갑고 도발적이었다. 그의 손에 쥔 낡은 검의 금이 간 칼날을 따라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 고민하던 젊은 날의 흔적이 빛났다. 그날 밤 그는 알 수 있었다. 군주의 길은 복잡한 미로였으며 그 미로 속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균형 감각, 그리고 때로는 냉혹한 결단이었다. 좌의정 정철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말은 더욱 날카롭고 직설적이었다. 전하 의인 왕후마저 병석에 계신 지 오래입니다. 더 지체하신다면 조정과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후사를 정하심으로써 왕실의 균형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대신들의 얼굴은 모두 감정 없는 가면 같았다. 그러나 마치 한 몸인 양, 대전 곳곳에 흐르는 긴장감은 아귀다툼을 앞둔 맹수들의 침묵을 닮아 있었다. 선조는 문득 천장의 화려한 단청을 바라보았다. 그 무늬들이 휘감는 것은 조선의 역사와 권력이었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뒤엉켰다. 내명부에 기거하는 후궁들의 음영짙은 미소, 각기 다른 대신들의 속내, 외교 사신들이 가져올 해외의 소식, 변방의 반란과 밀란,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 군주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결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를 흔드는 세상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국본을 확정하지 않으시면 나라의 운명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정철의 마지막 언급은 경고이자 협박처럼 들렸다. 나라의 운명이란 표현 뒤에는 그를 향한 날 선 긴장과 그를 넘어서는 사대부 정치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때 선조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대전에 모인 모두가 당황한 얼굴로 왕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 속엔 권력자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허무와 동시에 상대를 속이려는 정치가의 교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다. 선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백성에게 보여야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남기고 싶은 역사이다. 그 한마디에 대전의 모든 사람들은 어두운 거울 앞에 선 듯한 착각에 빠졌다. 왕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했다.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후사를 정하는 문제가 단지 혈통 계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국본을 정하는 것은 곧 자신이 만들어갈 역사, 그 속에서 그는 어떤 군주로 기억될지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1591년 초여름, 경복궁의 장대는 마른 바람에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뜨거운 볕을 몰고 올 듯했다.
옥좌 앞에 무수히 늘어선 대신들의 땀내와 긴장감은 점점 농익고 있었다. 여기 모인 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광해군 세자 책봉 문제로 궁궐 안팎이 출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좌의정 정철이 무겁게 입을 떼자 방하는 일순의 정막 속에 잠겼다. 그 순간은 마치 긴 활시위를 당겨 화살이 튀어나가기 직전의 정적 같았다. 광해군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 세자라 확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안을 가르는 결의는 분명했다. 정철의 말에 우의정 유성룡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광해군의 기질과 학문적 소양을 지켜보며 그의 역량을 인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영의정 이산해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손가락을 마루 위에서 가볍게 튕기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이 자리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의 한마디가 떨어질 때 조정의 판도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설 수 있었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아직 잠들고 있었고 궁궐의 담 너머로 퍼지는 장마 전에 눅눅한 바람만이 유일한 청취자였다. 해질 무렵 궁궐 깊은 곳에 자리한 인빈 김씨의 처소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벽에 걸린 옅은 먹빛 족자와 우아한 자개장, 작게 피어난 난초 한 송이가 은은한 향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 풍경도 오늘따라 묘하게 날선 기운을 띠었다. 그곳에 고개를 숙인 채 다가선 이는 이산해였다. 동인의 유력한 거두로 알려진 그는 영의정이라는 공식 직함 뒤에 숨은 수많은 세작과 밀담의 중심에 서 있었다. 마마 좌의정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하려 합니다. 이는 마마의 자제분께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하며 인빈의 표정을 주시했다. 인빈 김씨는 대답 대신 가느다란 눈매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 속에 흐르는 미묘한 떨림을 이산해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비록 궁중의 수많은 후궁 중 한 명이지만 그녀의 자식 신성군은 또 다른 왕실의 축이었다. 왕실의 후계 다툼이 본격화되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자식이 안전히 성장하여 권력의 중심에 오르는 것이었다. 이산해는 알았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문장과 선택지가 뒤엉켜 있었다. 인빈이 움직일 것임을, 결국 그녀도 전략의 한 축이 될 것임을. 다음 날 아침 정철은 세자 책봉안을 들고 선조의 대전으로 향했다. 궁궐 복되는 은밀한 시선들이 그를 향했다. 일부는 그의 용기를 칭찬했고 일부는 그의 무모함을 우려했다. 마치 커다란 장기판 위에서 돌 하나가 크게 움직이려는 순간처럼 모든 이가 숨죽이고 있었다. 대전에 들어선 정철은 공손히 절하며 세자 책봉안을 아뢰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단호했다. 전하, 광해군을 세자로 봉하여 나라의 기틀을 굳히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선조의 시선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대들의 뜻은 알겠으나 신성군 역시 내가 아끼는 자식이다. 너희가 광해만을 내세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전하, 광해군께서는 학문과 예절, 정치적 식견 모두 뛰어나십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이 두루 인정하는 덕망을 갖추셨나이다.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조정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는 곧장 수긍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뒤에는 수십 년간 방계 출신으로 왕위에 올라 겪어온 불신과 의심, 왕실 내부의 치열한 정쟁들이 한데 엉켜 있었다. 왕은 시름 가득한 표정으로 손끝을 떨었다. 그대들 뜻대로 되는지 나도 두고 볼 것이오. 정철은 허리를 숙여 물러나왔지만 그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에 덜컥 내려앉았다. 해가 기울 무렵 이산해는 동인의 몇몇 핵심 인물들과 밀실에서 회동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빛을 내며 장막 뒤에서 쉼없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정철을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 신성군을 세자로 세워 후일의 정치 판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이산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리했고 그의 주변에 모인 이들의 표정은 묵직했다. 동인들은 광해군이 세자가 된다면 후일 서인과 정철의 세력이 힘을 얻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권력은 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번 물길을 잘못 틀면 돌이키기 어려웠다. 정치적 음모가 또 하나의 씨앗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다.
신성군을 세우면 왕실 내부의 균형을 우리가 쥘 수 있다. 전하가 반개로 왕이 된 상황을 잊지 마라. 피는 늘 비틀어지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낸다.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산해는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늦은 밤 인빈 김씨는 홀로 초상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붓으로 섬세하게 그린 신성군의 얼굴. 아직 나이가 어린 탓인지 어린 사슴 같은 눈망울이 캔버스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아들의 얼굴 윤곽을 따라가며 속삭였다. 어미가 너를 지켜야지. 어떤 길을 가든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녀는 창문을 조심스레 닫으며 바깥의 바람을 차단했다. 그 바람 속엔 궁궐 안팎을 떠도는 수많은 소문과 의심이 실려 있었다. 인비는 마음을 굳혔다. 지금이야말로 움직여야 할 때다. 왕의 마음 한쪽을 흔들 수 있는 비밀스러운 속삭임, 후궁만이 할 수 있는 감성적 카드, 혹은 누구도 모를 정치적 서신, 그녀에게는 다양한 수단이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궁궐 안팎은 묘한 정적에 쌓였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대신들은 예법에 따라 인사를 건넸고 궁녀들은 일상의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공기 중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하의 결정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광해군 측 인사들은 정철을 중심으로 세자 책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계속했고, 신성군 측은 인빈과 이산해를 축으로 방역의 기회를 엿보았다. 선조는 고뇌 속에 시간을 보냈다. 책가에서 서책을 펼쳐보아도 글자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의미가 잡히지 않았다. 아들들을 향한 사랑과 왕국을 향한 책임, 대신들의 논리에 묻힌 그의 본심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러나 결국 역사는 종이 위에 붓을 대는 순간 움직이는 법이다. 궁중의 밤은 깊어갔고 왕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졌다. 이 그림자 속에서 각자 나름의 믿음과 이해득실을 좇는 인물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책략을 꾸미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어둠 속에서 싹트는 결정이 훗날 조선을 흔들 거대한 경랑을 예고하고 있음을 선조는 날로 심화되는 조정 내의 당쟁과 백성들의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자 책봉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광해군이 서 있었다. 그러나 명분이냐 능력이냐를 두고 선조의 마음은 쉽게 기울지 않았고, 그 불안한 기류는 살결에 와닿는 듯 숨가쁘게 궁궐 구석구석을 맴돌았다. 어느 늦은 오후 광해군은 궁궐 한쪽 고즈넉한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깥마당 저편으로 신성군과 선조의 회담 소리가 문득 미묘하게 스며들어 얇은 벽을 타고 번지듯 그의 귓가를 어지럽혔다. 연신 말라붙은 입술을 깨물던 광해군은 곱게 다듬어진 긴 손톱 끝을 달싹거리며 시선을 바닥에 꽂았다. 그 바닥에는 오래전부터 비밀스레 쌓여온 그의 번민과 고뇌가 어둑한 그늘처럼 깔려 있었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헌데 아버지는 나를 믿어줄까? 아니면 신성군에게 기회를 줄까? 광해군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적자 신성군에게 주어진 태생적 권위와 명분, 그것은 광해군이 아무리 노력해도 뒤집기 어려운 쇠사슬 같은 것이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백성을 걱정하고 조정의 안위를 위해 곤두선 신경을 바쳤으나 마침내 직면한 것은 혈통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벽뿐이었다. 그 벽 너머로 가닿지 못하는 듯한 느낌은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쓴맛을 끌어올렸고, 비단옷 소매 안쪽을 맺은 진땀이 눅눅하게 살갗을 파고들었다. 기억 저편에서는 아직 어리던 시절, 선조의 처소 밖을 조심스레 맴돌며 고뇌하던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권위 있고 자애로운 부친을 향한 동경과 인정받지 못하는 서자의 처지라는 현실이 뒤엉켜 마음 한 자락이 억지로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을 안겼다. 광해군은 신성군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문득 쓴약을 삼키는 듯 한숨이 가슴속을 긁고 지나갔다. 며칠 뒤 더 이상 망설이다가는 모든 것이 뒤틀릴 것 같아 광해군은 결심했다. 우중충한 하늘 아래 그는 선조에게 아련하기 위해 담담한 걸음을 옮겼다. 겉보기에는 조심스러운 품격을 유지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땅에 박히는 발자국마다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마침내 선조 앞에 앉은 그는 목을 때를 몇 번 넘기고서야 비로소 말을 꺼냈다. 전하, 이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옵니다. 소자와 신성군 모두 전하를 모시며 백성을 보살필 수 있사오나 이 혼란한 민심을 다스리려면 누군가 한 명은 명확히 앞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옵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광해군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쳤다. 서늘한 공기 속에 선조의 눈길이 흔들렸고 그 뒤 시선은 비껴갔다. 선조는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광해야, 너는 이미 많은 공을 세웠다. 누구도 너의 능력과 헌신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능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왕실의 적통, 그리고 명분, 이는 관념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법이니라. 그 순간 광해군의 호흡이 멈칫했다. 선조의 부드러운 눈빛 속 빛날 듯 말 듯한 인정 뒤에는 무거운 장벽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단단하고 오래된 벽이었다. 광해군은 무슨 말을 더 붙여야 할지 몰라 공허한 침묵 속에 갇혔다. 내가 이토록 애써온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혈통 앞에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그 물음은 끝이 없는 수렁 같았다. 능력과 의지를 아무리 쌓아 올려도 혈통이라는 낡은 관념 앞에서는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광해군은 신성군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눈으로는 참아보지 못할 상처가 그의 가슴을 가르고 있었다. 궁으로 돌아온 밤 희미한 등불 아래서 광해군은 스스로에게 끝없이 묻고 다짐했다. 이 자리를 놓칠 수 없다.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반드시 내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 모든 노력과 희생은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선조의 어정쩡한 태도와 신성군의 존재감은 밤이 깊어갈수록 어둠 속으로 새우며들어 광해군의 결심을 흔들어댔다.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는 꿈결 속을 헤매는 듯 그는 이불 끝자락을 부여잡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어둑한 방 안에 희미한 등불만이 그의 얼굴 윤곽을 비틀어내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지독하게 웅크린 몸, 그 안에 소용돌이치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이 어둠 속을 맴돌 뿐일 것이다. 달빛은 창살 너머의 마당 한켠을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고 간간히 바람소리가 귀를 스쳤다. 모두가 잠든 밤, 광해군은 허공 속에 머물러 있는 대답 없는 물음을 마주하며 홀로 바람에 흩어지는 등불 그림자의 마음을 묶어놓았다. 임진왜란의 재앙이 닥치기 전 아직 선택받지 못한 서자의 심장은 그 한 조각자리 위에 밤마다 갈라지고 뒤틀렸다. 1591년 초여름의 경복궁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날이 밝지도 어두워지지도 않은 회색빛 새벽, 인빈 김씨의 거처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어둑한 등불 아래 그녀는 두 손으로 촛대 곁에 찻잔을 쥔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문 밖 누군가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울리더니 이내 문살이 부드럽게 밀렸다. 들어선 이는 이산해였다. 그의 얼굴엔 음울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인빈은 그를 보자 살짝 몸을 일으켰다. 이산해는 문턱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무거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마마, 좌의정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한 후 마마와 신성군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서인들 사이에서 은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뱀의 혀처럼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인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궁중의 음모는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간신히 나올 만큼 가늘었다. 그리도 잔혹할 수 있다니. 정철이, 이산해는 눈길을 거두지 않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전하께 직접 아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조께서 마마와 신성군을 총애하시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손쓰기도 전에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인빈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방 안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의 중심에서 인빈의 눈빛은 점차 단단해졌다. 단지 후궁일 뿐이라 해도
그녀는 이제 아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살며시 몸을 돌려 대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한 줄기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다. 이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 닥칠 파란을 예감하고 있었다. 새벽녘 붉은 해가 아직 도드라지지 않은 어슴푸레한 시간, 인빈 김씨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대전에 들어섰다. 주위 시녀들은 숨죽인 채 그녀를 따라왔고 어전문 밖에는 경비병들이 눈빛을 번뜩였다. 평소 같으면 결코 허락되지 않을 시간대의 알현이었다. 그러나 인빈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비장함이 깃들어 있었다. 대전 안, 선조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경연을 앞둔 준비 탁자 위에는 파초문고와 역대 제왕들의 실록 발췌본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몇 달째 이어진 세자 책봉 문제로 머리가 아파왔고 그 피로가 안색에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런 왕 앞에 인빈이 무릎을 꿇으며 흐느껴 울음을 터뜨렸다. 전하, 정철이 마마께서 총애하시는 신성군과 이 몸을 제거하려 합니다. 저희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조용히 치맛자락을 적셨다. 선조는 깜짝 놀란 듯 표정을 굳혔다. 대전의 침묵이 무겁게 깔리는 가운데 선조는 숨을 죽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은 단지 후궁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의 어머니였다. 선조의 입가가 떨렸다. 수많은 정치적 술수와 궁중 암투를 겪었지만 그의 피부티를 건드리는 자에 대한 분노는 순식간에 피어올랐다. 그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없이 고개를 숙인 인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씹어내듯 내뱉었다. 감히 내 집안의 피를 건드리려 하다니 정철을 벼를 것이다. 그 한마디에 대전의 기둥들이 가벼이 울린 듯했다. 인빈은 고개 숙인 채 알 수 없는 안도의 미소를 입꼬리에 띄웠다. 이로써 그녀는 아들과 자신을 보호할 방패를 얻어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경연장은 평소보다 침울했다. 문관들과 무관들 그리고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마루를 누비며 자리에 앉았다. 햇살은 창틀 사이로 가늘게 비껴들었고 그 아래 정철이 단단한 얼굴로 선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국본이 정해지지 않아 조정과 백성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 혼란을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 전 선조는 손을 들어 그를 가로막았다. 선조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정철, 내가 너를 믿었기에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런데 감히 나를 속이고 내 가족을 모략하려 했단 말이냐. 정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처음엔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선조의 눈빛이 이미 차가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주변에 있던 서인계 대신들 이해수와 이성중이 급히 나서 정철을 변호하려 했지만 선조는 불같은 분노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대들의 혀는 독을 품은 뱀 같다.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라. 경연장 안은 숨 막히는 침묵 속에 잠겼다. 정철과 그의 동조자들은 반박할 틈도 없이 오직 선조의 분노와 의심에 압도당했다. 밖에 서 있던 궁인들 사이에선 이미 속삭임이 번지고 있었다. 왕이 분노했다. 이제 어찌 될 것인가? 오후 해가 기울 무렵 왕명으로 정철과 그의 동조자들은 모두 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정철은 그 길로 유배지로 떠났고 이해수와 이성중은 외직으로 쫓겨났다. 한낮에 묵직했던 공기가 저녁바람에 밀려나듯 궁중의 권력 지도는 바뀌고 있었다. 동인의 유성룡과 이산해는 이에 대해 함구했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승리를 음미하고 있었다. 정철 일파가 몰락하자 세자 책봉 문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고 권력의 지형은 새롭게 짜여지고 있었다. 인빈과 신성군을 향한 위협이 사라진 것은 같았지만 이 일로 선조의 마음에 깊은 균열이 생겼음은 분명했다. 그날 밤 선조는 홀로 서책을 열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권력이란 결국 피를 원한다는 말은 진실인 듯했다. 신하들의 음모와 배신, 궁중 후궁들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분노까지 이 모든 것이 섞여 조선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권력은 피를 요구하는 괴물이다.
그의 속삭임은 대전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바깥에선 초여름 매미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고 고요한 궁궐은 숨을 죽였다. 더 큰 경랑이 오기 전에 정적 속에서 선조의 그림자가 등불 뒤로 길게 늘어났다.